단, 공소장에는 진술의 서술어가 반말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술어를 존칭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한 제 경우 공소장 진술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 2 이런 내용과 첨부 메뉴에 해당 첨부 서류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빼고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혜입니다. 오늘은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배상명령 관련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응용하시기 편하게 샘플안을 삽입하여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그 다음 고소인 그리고 피고소인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기꾼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저는 검찰 쪽 수사관에게 한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질문은 사기꾼이 빌려간 금액 중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내용이었고 저는 단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통화상 진술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2022년 5월 2일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경찰 조사가 6개월 정도 이루어진 다음 2022년 11월 4일 사기꾼은 구속이 되었으며 검찰 수사 후 기소가 된 뒤 1301 번호의 문자로 법원 사건 번호의 안내와 더불어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 사건 번호를 받으시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 법원의 앱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자신의 사건 번호와 사기꾼의 이름 및 사건 검색 결과 저장을 체크해 놓으시고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사건 진행을 확인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대한민국 법원 앱을 지속적으로 조회를 하시면 공소장 접수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공소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뜻이므로 해당 법원의 민원실 또는 재판부로 가셔서 공소장 열람 복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마다 발급하는 형식이 다르므로 제 경우는 민원실에서 해당 재판부로 올라가라고 해서 바로 공소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열람 복사가 다 되어 찾아가라는 문자나 전화로 알려줍니다. 공소장 열람 복사 작성에 있어 해당 민원실이나 재판부로 가시면 친절하게 담당자가 알려주며 그대로 작성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현재 본인들의 심리적 상태는 사기로 인해 예민하고 화가 많이 차 있고 몸이 많이 지쳐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작성 서류가 익숙하지도 않고 모르는 용어들로 되어 있어 두려움까지 생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도 담당자에게 막말이나 감정이 섞인 태도로 대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겸손한 자세로 친절하게 문의를 하면 하나라도 더 챙겨서 안내해 줍니다. 단, 법적인 절차나 자문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공소장을 바탕으로 원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심 전까지 제출을 해도 된다고 하나 저는 1심 재판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은 공소장 내용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공소장에는 진술의 서술어가 반말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술어를 존칭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한 제 경우 공소장 진술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 2 이런 내용과 첨부 메뉴에 해당 첨부 서류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빼고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왜냐하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첨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 안내드린 내용을 빼고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게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공소장의 피해 금액과 자신이 피해를 본 금액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만을 바탕으로 안내를 드리므로 만약 공소장의 피해 금액과 내가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는 유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이나 미팅 등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을 통해 해당 내용으로 작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건별로 변호사들이 하는 안내가 달라 제가 확실하게 안내를 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 사례만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맨 마지막에는 배상신청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재판부의 배상명령 판결에 대한 강한 요청을 위해 작성을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해당 진술이 판사에게 배상명령 판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제 배상명령 신청서 예시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가 작성한 배상명령의 형식을 참고로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엄벌탄원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심겹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